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야, 오랜만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할 생각하니까 더 기쁜데요.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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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슨트 이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약사하면서 푸드라이터 일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텐데 몸 좀 풀고 오셨어요? 아니요. 입은 좀 풀고 입 오셨어요? 풀고 왔어요. 입은 풀고 오셨어요? 입 푸셨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가시죠. 네.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우선인 시대가 됐습니다. 약방 검진이라고 이제 왕들한테 검진 받는 걸 약방 검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숫자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육체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130번을 CT 촬영을 한 분이 있었어요. 1년 네. 동안요? 거의 그 피포가 아닌가요? 다들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아모르 파티. 네. 인생을 즐겨라, 즐기자 뭐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이 아모르 파티를 하려면 아모르 바디 해줘야 됩니다. 아모르 파티인데 잘못 표기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아모르 바디. 보기만 해도 교양이 쑥쑥 올라가면서 건강 지식까지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자리. 가수 영지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영지입니다.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저는 무엇의 전문가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태어난 저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이제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산 증인이고 자신의 몸에 무게를 숫자를 3번이나 바꾸신 분이에요. 앞자리가 네, 그렇죠. 앞자리가 3번 바뀌었어요. 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고비가 있었던 게 제가 4kg였던 것 같아요. 4kg 4kg 빼는데 막 정말 멘붕 오고 정말 그냥 제가 현실이 싫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5단위 그 딱 그 단위가 있어요. 해냈습니다. 박수 좀 우리 제작진이 이 자리에 앉는 건 너무 힘들다. 저도 못 앉아요, 이 자리에는. 정말 힘든 자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를 지금 영지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겠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모르바디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하기 앞서서 영화 대사로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주제를 맞출 수 있는 힌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섹시해. 샤론 스톤. 나 몸 챙기는 여자야. 몸 챙기는 여자야. 몸 챙기는 여자야. 누굴까요? 박경림. 김혜수. 그죠? 김혜수 씨가 타짜에서 했던 나 이대 나온 여자를. 네, 타짜를 100번은 넘게 몇 번은 봤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네. 좋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당신은 몸을 사랑하십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몸을 사랑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모르바디. 네.
사랑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한 분 빼고 다 이제 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는데 운동하고 밥 챙겨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김지현 선생님 여기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배우려고 나왔어요. 배우려고 나오셨죠? 생각해보면 역사 속에서 건강과 관련된 사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조선왕조실록만 하더라도 거기에 왕들이 뭐 먹고 그렇게 건강했는지 다 나오죠.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재밌지 않겠나 싶어요. 그냥 좀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진짜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허약해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예, 예, 예.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아, 네네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네네네. 있고 사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건강은 살짝 늘 뒷전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우선인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몸을 아끼고 몸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그거 궁금해요. 일단은 미술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몸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다시 갖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였어요. 중세 기독교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몸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었거든요. 진짜요? 몸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야하다, 생각하게 야하다, 됐어요.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심조차 갖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도래하면서부터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신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그 유명한 해부학 그림. 예술 작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원전 3만 년 전,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의 대표적인 작품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비너스가 아니다. 다이어트 전에 저랬는데 원시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은 출산하고 또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 풍만한 여성, 출산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림들도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인이라고 칭송받았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몸이 근육질로 바뀌어가는 것을 일종의 덕을 쌓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육체가 근육질 몸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 작품들을 보시면 온몸이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몸짱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어떤 말도 있었냐면 아니마 사나 인 꼬르포르 인 사노라고 불러요. 방송에서 욕을 하고 그랬어요. 아니마 사나 인 꼬르포르 사노. 말 그대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하고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라는 뜻으로 앞글자를 따서 이야기하면 아식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포츠 브랜드가 이 문구에서 나온 거죠.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비율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금 비율 같은. 그렇죠. 이데아에 가까운 완벽한 등신은 8등신이다. 라면서 미의 기준이 이후 8등신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 8등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할 수 있는 등신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밀로의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 그게 8등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너스. 네, 그게 8등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거죠. 뭐 우리 주변에서 이런 8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끽해봐야 아이브의 장원영 씨. 변우석. 네, 그 변우석 씨도. 변우석 씨. 이런 분들 정도만 신이구나. 8등신이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라면 8등신의 비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유베넬리스과 같은 이제 시인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운동만 하면 안 되고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체와 정신이 둘 다 발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결혼하셨어요? 애가 둘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왜 이 물어봐요? 전개는 무슨 전개죠 지금? 뇌가 너무 섹시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시죠? 내생남으로 지금. 다 먹고 죄송합니다. 살라고 외우는 거예요. 아, 이거 노래 부르시는 거랑 똑같은 아 거예요. 그런 거구나. 네. 저랑 좀 약간 그 조선 시대에서도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영조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영조. 왕들은 평균 연령이 44에서 46 정도인데 81 사셨으니까 2배 정도. 2배를. 네. 원래 건강한 체질은 아니셨던 걸로 나와 있어요. 건강한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이제 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고 일단 오래 사시려면 소식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금 먹었고 산의 진미를 먹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식단 자체가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영조는 술을 안 먹습니다. 금주하셨어요? 술을 잘 안 먹어요. 본인이 안 먹으니까 남들도 못 먹게 해요. 금주력을 오랫동안 내리거든요. 근데 난 그렇게 길게 사는 것보다 맛있는 거 잘 왕인데. 사는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셨을까? 재미로 그거 사셨나? 궁금하네. 밥 먹고 나면은 진맥 보고 나 와가지고 건강검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승정원 일기라고 이제 그 왕들의 일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방검진이라고 이제 왕들한테 검진 받는 걸 약방검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숫자가 높아요. 10배 다르면 10배가 뭐야. 어마어마하다. 건강검진을 정말 많이 받으신 거네요.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1년에 약 119회 정도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야, 지금 정확하진 번역 중이기도 않으니까. 하고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정도씩은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건강검진을 일찍 그리고 정기적으로 좀 받으실수록 네. 아무래도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질환이 이걸 초기에 알아내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서 치료를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결과가 굉장히 크게 달라져요. 달라지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건강검진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가지고 이제 이런 암들의 발생률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 감소 추세라고 데이터도 나와 있거든요. 다만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네. 영조를 너무 따라가는 건 안 좋다.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너무 잦으면은 또. 예. 그래서 1년 동안에 130번을 CT 촬영을 한 분이 있다고요? 있었어요. 1년 예. 동안요? 그 정도면 방사선의 노출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대략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제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방사선 그 관련해서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노출량의 5배. 거의 그 피폭 아닌가요? 사실 CT 같은 거는 꼭 필요할 때만 이걸 하셔야지. 근데 꼭 그런 분들 있거든요. 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 이상이 없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뭐 며칠 있다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쵸.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조 얘기를 하면서 건강검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실 식탐이 없던 영조의 완전 반대인 식탐이 정말 많았던 왕도 있다고요. 욕심쟁이 하면 떠오르는 조선시대 왕이죠. 영화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둘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선조 아니면 연산군. 연산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저는 뭐 일단 뭐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거고 일단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 나만 먹어야 돼. 식탐이 좀 많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먹고 싶은 음식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주로 먹었었던 게 사슴, 뭐 꼬리. 사슴고기, 그 다음에 이제 마육. 사슴뿔, 이 두 가지가 사육해서 먹는 그런 뭐 소, 돼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지방 함량이 좀 더 낮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고기 같은 건 요즘에도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말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근육질이고 저지방이면서 이제 고단백질. 어떤 음식을 나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건 내가 권력자라는 걸 리미티드의 보여주는 어떤 뜻이야. 그런 표시야, 표시. 돌고래도 가져와라, 잡아라. 바다거북도 가져와라.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억지를 많이 부렸다고 하니까 존경을 못 받아서 그 어떤 허한 마음을 그렇게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 때문에 신하를 죽였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요걸 한번 리딩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리딩이 있어요? 네, 일찍이 중국에서 나는 수박을 보고 싶어 했거늘. 저 그거부터 좀 가벼워야 됩니다. 연상도는 그렇게 기품 있지 않아요. 가볍대요. 네네. 약간 가볍습니다. 나름 이렇게 딱 톤 잡고 가는데. 조금만 더 가볍게. 예. 네, 일찍이 중국에서 나는 수박을 보고 싶어 했거늘 김천룡이 감히 주장해 내 뜻을 막았다. 임금이 다른 나라의 진귀한 물건을 구하겠다는데 이것이 어찌 감히 그러다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내 김천룡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전시하고 그 자식들은 볼기를 때려 노비로 삼으리라. 무시무시하네. 근데 이게 반전이 조금 있어요. 네.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김천영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죽어있는 시체를 벤 거죠. 부관참시라고. 두 번 죽이는. 2번 죽인 거죠, 두 번. 진짜. 아니 어디다 대고 나한테 먹으라 마라 하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 아무리 괘씸해도 그렇지 뭐 수박이 뭐라고 내가 그냥 근데 그 정도면 그때 당시 원성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고향이 또 제주도고 그쵸. 저희 또 이제 집이 좀 감귤 농장도 하고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올려야 되는 진사품 중에 하나도 감귤이다 보니까 힘들 때는 정말 제주도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감귤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상품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얼마나 그때는 뭐 힘들었겠냐고. 냉동 보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없는데. 임산부도 아니고 이게. 뭐가 댕기는 게 이렇게 많으셔. 자, 사실 지금 영조에 이어서 연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모르바디에서 또 이왕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뿌리 깊은 나무. 다들 아시죠? 킹 세종. 킹 세종. 네, 세종대왕. 아니 어릴 때 혹시 이 중에서 온양온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온양분이시라. 온양분이시고. 저는 마산 사람이라서 저는 부곡 하와이라고요. 아니 왜 온양온천 얘기를 했냐면 조선 최초로 왕 전용 목욕탕을 만든 분이 세종대왕이시라면서요. 맞습니까? 네네. 정확히 원래는 온천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유명해서 찾아가 봤더니 세종이 거기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거기 궁을 지어요. 행궁이라고 왕이 지나가는 행차할 때. 길마다 묵어야 되는 데는 궁을 짓거든요. 행궁이라는. 내가 오늘도 온양을 가고 싶은데 거기에 궁을 하나 지어보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자기 왕만을 위한 공간인가? 그 옆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곳도 같이 만들었어요. 역시 세종대왕. 혹시 우리 킹 세종, 세종대왕은 못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건강이랑 운동을 못했어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 급격히 나빠지는 계기가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큰아버지죠. 정종이 또 죽고 그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해야 됩니다. 3년상. 근데 그 3년상이 계속 곡도해야 되고 그 아침마다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와야 되고 근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목욕을 한번 해봤더니 시원한 거죠. 근데 원래 목욕하고 나면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개운하죠, 너무 개운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주 찾게 되는데 궁궐에도 있습니다. 궁궐. 그러니까 성균관에다가 맨날 공부하고 씻지도 못하고 하고 냄새 냈나 봐요. 냄새가 났겠죠. 가봤더니 얘네 좀 씻겨라. 그리고 이제 성균관에 목욕탕을 지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만들어졌고 그게 실제로 건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종은 진짜 바빴을 것 같아요. 한글 창제부터 시작해서 뭐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죠. 근데 또 온천까지.
조선시대 때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이 목욕탕의 진심이셨지만 목욕의 진심이었던 나라들도 좀 몇 나라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 나라 사람들은 목욕탕에 너무 진심이라서 안부 인사가 나 알아. 이탈리아 아니에요? 정답. 이태리 타올. 이태리타올은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한국 겁니다. 이태리타올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뭐 비슷한 건 있어요. 네, 안부 이태리 인사가 뭔데요? 목욕탕이 이 나라는 너무 많다 보니까 목욕탕 어디 다니세요? 그게 안부 인사. 이게 안부 인사예요. 헤어샵 어디 다녔어요? 약간 그런 느낌. 전국에 대형 목욕탕이 한 1,000개 정도. 그 카라클라 황제가 만들었던 그 시민들에게 약간 좀 인기도 끌고 점수도 좀 따려고 지금으로 치면 멀티플렉스 쇼핑몰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다 같이 이제 벗고 목욕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뭐 그때 당시 사교 모임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운동할 수도 있었고 다 벗고요. 그렇죠. 뭐 속옷 정도는 입었을 수도 있겠죠. 유럽 사람들이 아직도 그 로마 제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했던 국가.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국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다 보니 유럽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말년에 로마가 너무 퇴폐적이고 향락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향락적인 문화 가운데 가장 최고봉에 있었던 문화가 목욕 문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목욕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에서는 목욕과 관련된 문화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가 19세기 신고전주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 그때 저기 터키, 오슬람 이쪽 지역에 하렘 문화가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온천 문화, 목욕 문화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목욕이 건강에 도움이 실제로 많이 되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사실은 건강에 좋다는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느낌이 좋아. 기분. 자기한테 느낌이 좋아. 그러니까 남한테도 막 권하고 이러는 건데 따뜻한 물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면 바로 땀 나잖아요. 내가 뭐 심혈관계 문제도 없고 나는 뭐 건강하다. 그리고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뭐 그런 걸로 해서 그냥 기분만 좋아져도 괜찮은 거고 또 예를 들면 계속해서 그 겨울에 너무 따뜻한 데만 있지 않고 좀 이렇게 냉수 마찰도 하고 하면 우리 몸속에 지방이 성인이 되면서 이제 잘 사용하기 어려운 백색 지방에서 갈색 지방, 그 중간 형태인 이제 그 뭐 핑크색 지방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까 뭐 적절히 활용을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아모르바디. 네.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동서양 그리고 또 의학까지 넘나들면서 너무 유익한 정보들을 지금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 어찌 보면 영원한 숙제이나 관심사입니다. 힘들지 않은 다이어트 없을까? 힘들지 않은 다이어트 진짜 없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다이어트라면은 뭐 가장 제가 그렇죠. 많이 이건 지금 영지 씨의 지금 주종목이 아닐까요? 저 뭐 예. 제가 20대 때는 약간 약 같은 것도 먹어보고 한약, 양약 막 먹어보고 한 8kg 정도를 또 그때 무리하게 뺀 적이 또 있었어요. 그때 한 달 만에 8kg 뺐었는데 그리고 한 달 만에. 그런데 그때 만성 간염 진단을 받아서 저한테 그 간약을 매일매일 먹는 간약을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40대 때 선택한 거는 1년을
기간을 잡고 천천히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자. 공감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30대 때 캐나다 이민 생활할 때 98kg 정도까지 갔어요. 그 당시 제 목표가 사실 98 찍었을 때 100 가보는 거였거든요. 앞에 자릿수 바꾸려고. 그냥 세 자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극단적으로. 네, 근데 100 가기 어렵더라고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3개월 동안에 20kg. 유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존경합니다. 계속 유지했다가 또 뭐 코로나 때 한 8, 9kg 쪘다가 다시 또 빠졌어요. 저도 한 5kg는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관리 안 하면. 진짜 고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또 본인이 너무 잘하고 저는 사실 그 영지 씨가 장사를 하실 때 그 포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포차를 너무 맛있으니까 거기 저 진짜 자주 갔었고 꽃게탕 너무 꽃게탕 맛있었고. 너무 맛있고 근데 먹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먹는 것과 직결되는 게 사실 다이어트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과 다이어트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소식하는 게 트렌드가 됐지만 예전에 한국인의 근본은 밥심. 맞아. 예, 밥의 힘으로 우리는 밥의 힘으로 밥 먹는 힘으로 산다. 아니 뭐 오죽했으면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그거. 진짜 밥을 많이 먹지 않았나요? 밥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남아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국그릇인가? 냉면? 근데 저런 밥그릇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7포업을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1.2리터 정도. 네? 밥이요? 밥을 한 밥 양이? 끼에 1.1리터. 우리가 아는 성인 1리터. 남성 기준으로 1.2리터 정도의 밥량인 거죠. 대중적인 식당 가면 밥그릇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 스테인리스 밥그릇. 너무 작아. 네. 근데 그 밑에가 좀 떠 있어요. 진짜. 그거 좀 굉장히 떠 있어. 또 예민하게 보셨구나. 이게 그거를 바닥까지 또. 가져야 밥이 좀 더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쌀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쌀이 넉넉하게 되는 게 이제 보릿고개라는 게 없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70년대 넘어가야 맞아요. 보릿고개가 없어지거든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쌀리 외에도 보리, 콩, 밀 등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식생활 개선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영양가로 봐서 쌀에 못지않은 밀가루나 콩, 보리쌀 등을 섞어 먹도록 장려해왔습니다. 식당에서나 도시락에 그 쌀이 아닌 잡곡류를 25% 규정을 내려줘요. 25% 이상 무조건.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여기에 5분의 4를 못 넘게. 그래서 살짝 이게 인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식당에서 규정이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시간입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눈으로 어떻게 몸을 사랑하는지 수사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kg 감량에 성공한 영지 씨 네.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싫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영지 씨께서는 매일 아침 누군가와 싸운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물론 이게 코너 속의 코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니, 갑자기 무서워져요. 또 은밀하게 무언가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시던데 뭘 찾아다니시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보지 않고 보시면 안 돼. 아 이거 누굴 그렇게
씹는다고 들었어요. 씹어요? 네. 아, 내가 그 소문 듣긴 했어요. 아, 이거 그렇게 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찾아서 때리고 싸우고 씹어요, 제가. 증거가 버젓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왜 이제 저 씹히는 거예요? 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 돈은 내가 낼게요. 아침부터 저렇게 노래를. 오늘 밤 시간 좀. 야. 맞아. 혼나. 뭐야, 이거 지금 뭘 때리고 있는 거야? 뭐야? 컨셉 이상하게 잡으셨는데 원래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는 원래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탭볼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 끈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탭볼. 이렇게 이마에 쓰고 하는 이 전신 운동이죠. 유산소에 팔 근육 보세요. 팔 근육도 좋아집니다. 저는 재미가 없으면 운동을 못 하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겠네. 쉬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한 5년 정도 해갖고 이 정도 하는 거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쉬운지 안 쉬운지. 저걸 5년이나 했다고요? 네, 5년. 쉬운 거 아닌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동현 내시고 하나. 아, 둘, 우리 셋. 피디님. 응. 자, 파이팅. 지금 그냥 치면 되나요? 네네네. 일부러 봐주는 거 아니죠? 그냥 원래 저렇게 하면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되나요? 아, 정말 갖고 올 걸. 정말 하게 해드리고 싶다. 인정?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진짜 잘한다. 저렇게 보고 나니까. 간다. 자, 어머. 간다. 쉽게 해요, 설마? 내가. 그리고 또 햄스트링. 너무 시원해. 누가 이렇게 공원에서 담배를 피시나. 아이고, 삼각김밥을 드셨네. 또 삼각김밥. 저 컨셉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네. 물을 드셨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은 바로 플로깅입니다. 근데 진짜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요? 아모르 바디. 나의 몸도 사랑하고 지구도 사랑하고 너무 좋다. 이야, 너무 사랑해요. 모두 다 사랑하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지려가. 좀 쉬자 이제. 아이고 힘들다. 뭘 가방에서 뭘 꺼내나요? 저거 뭐예요? 비에날 17이라는 유산균인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공복 운동 후에 먹고 있는데요. 운동을 마치면 꼭 챙겨 먹는 편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유산균을 챙겨 드시네요. 네. 비에날 17. 네, 맞아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라고 하는 그런 균인데 뭐라고요? 락토.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라고 하는 모유에서 분리를 한 거니까 신생아한테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균종 중에 하나일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건강한 여성의 질, 모유, 장 이런 데 서식하는 그런 균종이에요. 또 이제 장에서 건강에 유익하다는 그런 균들을 좀 더 많이 번식을 하도록 도와주고 좀 유해한 균들은 좀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좀 줄여주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보니까 국내 최초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식약청에서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검증이 됐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과체중인 그룹한테 이걸 12주 동안 이제 관련해서 이제 투여를 했더니 허리둘레가 뭐 95cm에서 90cm로 줄어들었다. 갑자기 관심이 확 생기는데요. 저 진짜 근육이 이게 그걸 기본적으로 통뼈시네요, 약간. 네, 통뼈인데 저 지금 헬스 안 해요. 저 그리고 뭐 아령도 안 하는데 그냥 이런 근육이 있어요. 학교. 네, 또 우리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네, 계시죠? 예. 네. 이제야 사랑을 알 같아요. 나를 위해서 참아왔던 그 학교에서는 온화한. 오은영 박사님. 그 계속 여기서 계속 좁게 쓰니까 목이 아프잖아. 예를 들어서 부탁이 있어 제발 용서 마세요. 잘한다.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이렇게 하라고 가사에 집중.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4년? 15년. 음악가 씬에서 진짜 유명해요. 다 우리 영지 교수님 그러면서 이 아이돌들도 정말 많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잠시만. 나 진짜 잠깐만. 우리 이다솜 교수님이시고요. 저의 이제 한양대에서 첫 제자님. 얘 노래 좀 들어줘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실수를 해. 이별할 건가 봐. 몰라, 이 노래 한 번만 들어봐줘. 그래서 수업을 맡겼어요. 저 운동하려고. 수업에 방해가. 가만히 조용히 있으려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노래를 시켜놓고 노래를 듣고 있죠. 이게 이 투명 의자 자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계속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제 몸의 근육이 체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익숙합니다, 저는. 아 진짜 그냥 생활이 운동이네. 그 이별은 다시 생각해봐. 할지 말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학교 너무 예쁘죠. 와. 배고파. 진짜 맛이 어때? 여기 맛있는 집이야. 사실 내 것도 있어.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요. 저 뭐예요? 제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을 따로 싸갖고 다니는 네. 거예요? 그럼 저거 안 드시고 저기 음식을. 저거 먹어요, 반찬으로. 오. 요 애들이 귀리라는 애들이야. 나는 이렇게 쌀밥을 잘 안 먹어. 거의 안 먹고 나는 항상 요거 먹거든. 이게 당이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빨리 소화가 돼버릴 수도 있지. 적게 먹으면서 포만감 오래 가져가려면 뭐 귀리, 뭐 렌틸코 뭐 이런 거 좀 많이 섞어가지고 잡곡으로 먹으면 맞아요. 확실히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함량도 높아지고 맞아요. 포만감도 오래 가고 또 귀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냥 다당류가 아니고 난소화성 다당류가 많이 들어있어요. 소화하기 어려운 다당류.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아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 너무 궁금해서 세봤거든. 190번 씹어. 190번이요? 190번이요? 네. 먹었어. 공깃밥도 먹었어. 찌개도 먹었어. 난 남은 반찬이 없어. 근데 나보고 좀 그만 먹으래. 야, 너 아직도 먹어? 막. 너무 억울할 때가 많지. 나 요거 좀 챙겨 먹거든. 어떻게 맨날 귀리밥만 먹고 고구마만 먹니? 흰쌀밥도 먹고 싶고 밀가루도 먹고 싶고 친구들 햄버거 먹으면 먹어야지.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고 나서 요거를 좀 먹어주면 줄까? 네, 하나만 주세요. 야 너는 오늘 선생님한테 귀리밥도 달라 그랬다? 다이어트 시켜주시나요? 해야지. 진짜. 아니 진짜 완전 다이어트 전문가. 비에날 17 유산균이 이걸 다당류로 전환시켜주니까 그 지방으로 쌓이는 것은 막아주고 그리고 저의 포만감은 유지시켜주는 거 맞지? 아, 근데 그것도 맞아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식욕 아니에요, 식욕?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 비에날 17 먹고 나서 그 약간 막 허기지고 막 나 먹어야 돼 그 약간 그 공갈 그걸 뭐라 거짓말? 공갈에는 아니, 지금. 평소 언어 습관이 굉장히 나 아까 때려 이런 거 하시더니 예. 갑자기 그러니까 그 비에날 17을 섭취하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는 장기적으로 체중하고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여기 이제 장기적인 식욕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대부분의 경우는 체중이 막 몇 킬로그램이 찌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과체중 비만이 되는 경향을 막지 않으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고 가짜 식욕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비에날 17 같은 그런 그 균주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몸에서 렙틴이 분비되는 양을 좀 조절해가지고 가짜 식욕이나 배고픔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 몸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음식도 맛있게 못 먹는데 영지 씨는 내 몸도 사랑하고 음식도 너무 사랑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 너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오늘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해야 또 건강한 내년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에게 아모르바디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제 몸을 사랑하면서 또 아껴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정말. 자 진짜 이미 아모르바디를 하고 계시는 영지 씨와 우리 또 아모르바디 토커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자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아모르바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프로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